오늘 찬스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이영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리고 오늘따라 아이가 막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씨도 덥고 비도 내렸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선택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좀 격하게 칭찬해 주세요. 네. 네,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선택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5년 전, 10년 전 우리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아왔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했고요. 같은 관련 석사를 졸업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입학할 때부터 꿈꿨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연구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저는 굉장히 타이트한 삶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시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그게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연구원이 되니까 제 삶은 완전히 실험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모든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생활에 조금씩 지쳐갈 때쯤 저희 지금의 남편이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고,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두 아이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유사나를 저희 큰아이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약한지.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비염, 중염을 번갈아 알았고요. 번갈아 앓다 보니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병원을 끊을 수 없었고, 그게 심해져서 부비동염, 지금 여기 보시면 축농증 있는 상태, 이런 거 있죠. 그게 부비동염인데 염증이 얼굴에 가득 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 입으로 숨을 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편도선염은 달고 살게 되죠.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다가 숨을 못 쉬니까 앉아요.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면통도 있고요. 두통까지 앓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명한 병원 쫓아다녔겠죠. 쫓아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했던 게 약사님한테 추천받은 영양제 먹이고요. 지인들이 좋다는 영양제 먹였어요. 그리고 누가 먹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 무조건 찾아서 먹였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지긋지긋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기억으로 마지막 병원이에요. 마지막 병원으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달간 한번 집중치료 해봅시다. 집중치료하고 이거 완전히 싹 말려보자고, 염증을 치료해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부작용은 걱정이 됐지만 해보자. 이번에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2달 뒤 정확히 똑같은 사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엄마가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다시 서칭을 합니다. 서칭을 막 해서 지금까지 먹었던 거 다 배제시키고 내가 다시 새로운 걸 찾았는데, 그때 되게 핫했던 게 있어요. 유산화 제품, 어린이 4종, 프로호르바놀 C300 염증 잡는 그냥 탁월한 그 프로호르바놀 C300 포함 4종, 어린이 4종을 정말 괜찮다는 후기가 많았고, 그걸 빠르게 구해서 먹였어요. 먹였더니 1달 다르고 2달 다른 거예요. 1년 반 동안 너무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이 부비동염이 완전 사라지게 돼요. 3달 정도 지나면서.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근데 저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낳고 생기게 됐는데요. 갑상선 기능저하증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사가 떨어지고 염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피로도가 높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보험 만들어주죠. 저희 때 그랬어요. 심혈관계 질환이 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영양제 오메가3는 챙겨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아이가 좋아졌는데 이거 먹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품으로 처음에 유산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건강한 가족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돼요. 저희 남편은
이제 첫 직장을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던 그곳에서 이제 벤처로 시작한 회사가 중소기업이 되고 주식에 상장되고 이렇게 키우면서 이 회사는 내 회사. 나는 마치 이 회사의 주인처럼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 회사에서 잘릴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65세 이후였지 40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40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사장님이 그 사이 이제 벤처에서 키우고 막 상장시키고 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늘 좀 나이가 드시고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그러면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몽땅 팔게 돼요. 사장님의 주식을.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간 과정에 그런 그 직원들하고 어떠한 동의나 뭐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통보를 받게 되죠. 뭐 당장 잘리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 남편은 이 회사는 나였거든요. 그때 느꼈을 상실감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화가 나고 저는 저대로 되게 불안한 거예요. 저 고용불안, 퇴직, 퇴사 이런 게 우리 집 일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일이 있는데도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책임감이 뭘까? 내가 정말 도움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괜찮은가?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원래 월급 회사원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아버님한테 시집을 오셔가지고 무조건 아끼자. 이런 주의로 사셨기 때문에 제가 아끼고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렵지 않아서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뭐 이런 책들 보면 결국 시드머니를 모으는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을 좀 재미를 붙여가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남편과 결혼하면서도 이제 월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남들이 한다는 부동산, 주식, 펀드 모두 관심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답이더라고요. 정답에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딱 집 한 채였어요. 왜냐면 저는 좀 겁이 많거든요. 갭 투자 뭔가 빚을 내서 집을 투자하고 이런 용감함은 없었어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집 한 채. 더 이상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함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였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큰 돈 투자할 수 있나요? 큰 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수익률이 뻔합니다. 나의 자산이 되어주지 않아요. 비상금 정도 돼요. 괜찮지만 나의 안정감을 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럼 뭘 해야 될까? 결론은 나도 벌어야겠네.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합니다. 8, 9년 동안 저는 경단녀였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했던 연구원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더 높은 학위를 밟아야 됐고 그러기엔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패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보육 좀 하지 않나? 보육은 좀 자신 있는데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 어린이집 원장님을 꿈꾸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하지만 실습 가서 알았어요. 우리 앞동의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있고 뒷동의 어린이집이 없어질 예정이고 옆동의 어린이집은 예전에 없어졌고 여기다 내 시간과 노력을 쓰면 안 되겠구나.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 전문가도 접는 마당에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패스하게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공부방, 과학 공부방, 아니면 아이들 한글지도, 독서지도 이런 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격증을 막 땄어요. 새로 저희가 이제 이사갈 동네가 신도시였기 때문에 공부방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막 취득하면서 가맹 문의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봤어요. 그리고 직접 해보는 사람 찾아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이 공부방 하시는 분들 막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년 이상 한 브랜드로 하기 힘들어. 중간에 바꿔줘야 돼. 또 애들은 젊은 선생님 좋아한다? 얘기 들어보니 나는 나이를 먹을 거고 5년 이상 할 수 없네. 그러니까 한 10년? 제가 직장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 되게 오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산화가 들어와요. 그전까지 제품으로만 보던 유산화가 저랑 같이 사인업 하시고 저는 제품을 먹었고 지금의 스폰서님들께서는 막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멋지게 성장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소득을 받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때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 사업으로 유산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배워가면서 이렇게 골드 디렉터로 됐는데 저는 지금의 4년 전 선택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골드 디렉터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1번 네 가지를 했거든요. 네 가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에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정확히 알고 그거를 습득해서 빨리 트레이닝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연습을 축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최고의 무기인 이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으시면 되겠죠. 빨리 익히실수록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스타즈 그룹에는 최고의 도구가 있죠. 유맵. 저는 저희 때보다 굉장히 가이드가 잘 돼 있어요. 꼭 해야 될 것들만 실려 있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익히시면 나가서 말하시는 경험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맵을 완벽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폰서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시스템 오세요. 시스템이 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택적으로 시스템을 타던 시기가 있었어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썼을까? 집중할 걸. 자, 그래서 저는 사업을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스템에 1박 2일 팀 시스템 그리고 미국 글로벌 컨벤션 그리고 아시아 컨벤션 모두 참석하며 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주변에 5명을 이렇게 바라보래요. 그 5명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사가 오시면 저처럼 이렇게 패치 달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이분들은 다 골드 이상 직급자시거든요. 성공자세요.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여기 있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안 들어가 계시지만 밖에 가시면 굉장히 많으시죠. 그 성공자들 곁에 있으셔야겠죠. 월요일 날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마인드 챙기기. 이 사업은 90%가 마인드라고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 그래요. 습득을 익히고 배웠죠. 그러죠. 시스템도 타요. 근데 마인드가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챙기셔야 돼요. 그것의 도구로 저는 책, 뭐 동기부여 영상, 동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팀과 함께 저희 그 파트너님들과 함께 계속 독서를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니 끝까지 읽을 수 있고요. 같이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훌륭한 도구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 카톡방에 좋은 글귀들을 필사해서 올립니다. 파트너분들에게 마인드를 올려드리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 스스로에게 제가 쓰면서 가장 많이 마인드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거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액션하자. 자, 내가 시스템 타고 배웠고 말할 줄 알아. 그리고 책도 읽어요. 근데 왜 나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액션하고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보물지도 보이시죠? 저는 꿈판을 저의 다이어리 앞에 이렇게 오려서 붙여놨어요. 자, 선명한 목표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계시나요? 그게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봅니다. 이래서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선명한 목표를 가지시는데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보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따라갈 목표가 필요하겠죠. 유산화는요 기가 막힌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해주는 바로 프로모션이에요. 지금 성공자분들, 성장하고 있으신 분들 똑같이 하는 일은 이 프로모션이라는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고요.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재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에 집중하셔야 돼요. 스폰서님들께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상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관리 해야겠죠. 시간 관리는 저는 저렇게 다이어리를 적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 일주일 스케줄 잡고 매일 5분에서 10분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체크합니다.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케줄 관리하시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제가 변화됐을까요? 저희 아이 정말 피곤해 보이죠?
7살 나이였어요. 저렇게. 근데 무슨 해사원처럼 피로에 찌들어 있고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 근데 그 옆에 이제 건강하게 아주 비염, 중염 이런 거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돈 내고 사 먹으면서 걱정하면서 영양제 유목민으로 살았던 우리 가족. 유산화를 제품으로 선택하게 되면서 그런 걱정 없이 살고 있죠. 그리고 4년 전에 사업을 결단하고 선택한 유산화예요. 이렇게 저는 팀을 만들었고 이렇게 훌륭한 형제라인 리더님들과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저는 2018년도 싱가포르 컨벤션에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 다 형제라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20, 30 벌 때 갔어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갔어요. 결단하려고 한 싱가포르 컨벤션인데요. 우연히 이렇게 찍힌 사진인데 이렇게 비전되는 사진일지 몰랐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골드가 됐습니다. 괜찮죠? 이분들이 다이아로 가는 사진이 또 금방 올라올 거예요. 저의 팀도 이렇게 골드 가득한 팀이 되겠죠.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있어야 열심히 살게 돼요. 아, 그래야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분 아시나요? 진기주 배우님이세요. 이분은 되게 이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나이가 젊지도 않아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기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요즘 이제 쇼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분의 스펙이 그때 막 공개가 됐어요. 삼성맨이었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삼성맨이었는데 여기서 내 꿈을 찾지 못해서 다시 나와서 기자가 됩니다. 기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배우가 됐어요. 배우를 선택했는데 저는 자기는 단역이라도 괜찮다 이래요. 인정받지 않아도 된대요. 자기가 행복했으니까. 그러면서 유재석 씨가 물어요.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에 적극 공감했어요. 저는 늘 안정감을 추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사업으로 선택하고 나선 불안감이 없습니다. 아, 유산하면 되지. 유산화가 있으니까 난 성장할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은 5년 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선택들을 하셔야 될까요? 저는 유산화라는 선택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산화가 좋은 최고의 선택이 되고 5년 뒤 멋진 삶을 가져가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